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작업해서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업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해 볼 때 그 증가폭이 너무 낮아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크면 되겠냐라고 국토교통부가 예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결국 오류를 지적한 가구가 서울, 종로, 강남 해가지고 네네네네. 8개 지역에 456가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나를 갖다 이해를 하려면 공시 가격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를 갖다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앙정부가 샘플 주택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샘플로. 네, 그렇죠. 그리고 표준 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공시 가격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 서울 같으면 구가 되겠죠. 예. 구는 그 샘플 주택을 표준 주택을 근거로 삼아서 예. 각 개별 단독 주택에 대한 주택들에 대한 공시 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유심히 보니까 예. 이 결정 과정을 유심히 좀 보니까 우리가 정해준 표준 가격하고 이 지자체가 정한 그 개별 공시 가격하고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의 의도적인 행위가 됐든 그런 건들이 한 456건이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별 주택의 이제 가격을 산정하다 보면은 물론 같은 마을이지만 네네네. 뭐 어떤 거는 층수가 높아가지고 네네네. 뭐 뷰가 좋다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은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골목에 조금 더 안쪽이나 바깥쪽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고 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집은 지난해보다 한 40% 올랐는데 어느 그렇죠. 집은 한 17% 바로 옆집인데 예.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실거래가는 거의 비슷한 집인데 어떤 집은 굉장히 높게 공시 가격이 올라갔고 책정이 됐고 어떤 집은 낮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지 간에 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건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것들을 보면 네네. 결국은 가격을 낮게 잡아준 집들이 전부 다 비싼 집들이다. 이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냐 이게? 보통 그 단독주택이 아파트 가격보다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좀 낮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들은 규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김새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유심히 보니까 또 문제를 보니까 이게 고가 주택들이 이 공시가격 반영률이 훨씬 더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도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대비 반영률이 훨씬 낮았어요. 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단독주택들이 실거래 가격 반영률이 뭐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고가 주택들은 30%에서 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 가격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지자체의 조치에서도 역시 이 가격들은 올리지 않고 들어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거죠. 근데 그래도 공무원은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거라고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이렇게 착오가 나는 걸까요? 글쎄요, 그 뭐 진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시민단체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특히 부자 주민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부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더 무서우니까 그런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충분히 했고 이걸 또 검토 작업을 하거든요. 그건 한국감정원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네네. 아니 여기까지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맞고 네네네.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넘겨준 재량권인데 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냐 이제 뭐 불만도 있고 속내가 네. 좀 불편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거든요. 관행. 예. 아. 사실은 고가주택의 주택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 미쳤던 거는 예. 지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관습이 똑같이 재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의 모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공시 가격을 갖다가 올리겠다는 게 이번 예.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 상승률을 더 높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니까. 예. 근데 뭐 지자체 입장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난감하겠죠. 예. 예, 예. 뭐 지자체 입장에서 좋다 인정한다. 네네네.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네네네. 이미 가격은 공개가 돼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주민들도 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혼란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공정성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하. 오류가 됐든 아니면 예, 의도적인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거는 공정성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라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부 언론에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서 이런 오류를 발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거 삼아서 이 오류 사항을 수정해내면은 시간도 그렇게 문제가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떨 때 구청 주택가 같은 데 가보면 예. 네네. 사실은 담당할 공무원이 두세 명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좀 구청에 그냥 맡기는 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깜깜이 공시 가격이거든요. 예. 중앙정부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국민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걸 1년 상시적으로 해서 좀 평균을 내서 그 사람의 자율성이 좀 들어가지 않게끔 어떻게 예, 보기에는 예.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죠. 시스템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선생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